피해자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정의나 처벌 조항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스토킹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토킹 사건과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짚어봅니다. 피해자들이 거절하고 도망치려 할수록 더 집요해지는 스토커들. 강력범죄로 이어진 안인득 사건도 대단히 충격을 줬고요. 양 변호사, 몇 달 전 텔레그램 그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이었죠. 그 스토킹을 상당히 아주 잔혹하게 해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게 정말 그 주변에, 그러니까 조주빈의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이 각각 저지르거나 저지를 뻔했던 범죄들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중에 대표적인가 이 강모 씨로 보입니다. 이미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긴 한데 이 강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담임교사였던 피해자를 스토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강 씨가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5, 6년 동안을 끊임없이 스토킹을 했고 그 스토킹의 양상이라고 하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게 이 직장을 바꾸고 이 이름을 2번이나 바꿨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아예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공익근무 요원을 했기 때문에 이 조주빈 관련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게 공익근무 요원을 통해서 이 시 피해자들이 거주지를 알아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집까지 찾아가서 너를 해치겠다라는 그런 식의 이 빨간색으로 글씨를 써놓은 영어로 I will kill you 뭐 이렇게 썼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또 조주빈에게도 이게 또 피해자의 딸을 해쳐달라는 그런 청탁을 했다라는 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강모 씨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에도 상습 협박으로 처벌도 받았습니다만 이게 처벌해서 1년 몇 정도를 그러면 수감 생활을 시켰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김영선 기자, 이 사건도 그렇지만 점점 스토킹 범죄의 이 수법이 잔혹해지고 교묘해지고 변화하고 있죠. 그 스토킹 범죄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너무 상황이 엽기적이어서 아마 기억하는 사건일 걸로 기억을 보이는데요. 부산의 한 대학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옆자리 동료가 동료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게 거절당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동료를 아주 엽기적으로 괴롭히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에 최음제를 넣는다든지 변비약을 넣는다든지 심지어는 칫솔에 정액을 묻힌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 굉장히 그 피해자가 나중에 알고 나서 내가 몸이 안 좋거나 이런 걸로 알았는데 옆자리 동료가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짝사랑하던 남성이 결혼하니까 이 남성과 이 배우자에게 계속 문자 폭탄 그리고 전화 폭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례가 있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정말 소름이 끼치네요. 피해자들이 어땠을까 참 생각만 해도 그런데 문제는 이게 스토킹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양 변호사, 일선에서 사건들 많이 접하실 텐데 이 스토킹 행위자들이 그 피해자들과 관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좀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의 일들을 벌이는데 이제 서울신문에서 지난 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 3개월 가량의 스토킹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문들을 분석한 게 좀 눈에 띄어서 이 부분을 보니까 56건의 어떤 판결들 중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헤어진 연인이었던 관계였다 헤어진 게 22건이었다. 이별 범죄.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회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벌어진 게 32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이른바 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토킹 자체만으로 이게 판결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재판의 판결의 혐의들은 주거침입, 협박, 폭행, 상해, 성폭력 범죄, 심지어 살인 미수까지 있습니다. 저희 56건은 스토킹으로 판결한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피해자로서는 정말 끔찍한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서 판결까지 받은 거죠. 실제로는 저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3년 3개월. 문제는 그런 기존의 형법 범죄를 위반하지 않은 정말 스토킹인 경우는 아예 형사처벌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숫자 안에는 안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왜이냐인데요, 김영선 기자. 사실 우리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스토킹에 대한 상당한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주로 집착을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집착의 원인도 보면 애정에 대한 집착, 일방적인 집착, 그것도 있지만 애정 관계가 아닌데도 단순하게 누군가에 대해서
뭐 분노 감정이라든지 원한이 있을 때도 계속 스토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망상,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야라는 착각 속에 계속 스토킹하는 경우도 많던데 어떻습니까? 어떤 심리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가해자의 심리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망상이나 이런 집착을 좀 너무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주변에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전 저희 속담에 있듯이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으로 이것을 그 말을 이제 하면 안 됩니다. 네, 일방적인 어떤 구애행위 자체도 그냥 가볍게 봐버리는 네. 그런 식의 어떤 인식이 좀 이런 스토킹 범죄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제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러다 뭐 강력범죄 피해도 입을 것 같으니까 경찰에 대개 보호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범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신변보호 조치를 경찰이 취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경찰도 사실은 한계를 인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신변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예. 경찰 내에서 내부적인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예. 스마트워치 같은 것을 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으면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 스마트워치 자체가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양 자체가 많지가 않고요. 아하. 예. 그리고 이걸 지급받은 분들이 네.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가지고 위험이 안 사라지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새로 그 신변보호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분께 이거를 지급할 지급할 수 없네요. 있는 워치는 없는 겁니다. 예. 양 변호사, 앞서도 이제 그 다른 형법범죄 위반 처벌 사례를 짚어주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스토킹 행위 자체를 처벌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토킹 자체만을 놓고는 처벌이 네.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게 뭐 한 해, 두 해 일은 아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네. 벌을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디 들어가냐면 경범죄 처벌법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를 뭘 스토킹이라고 부를까라고 고민해서 올라간 게 보시는 것처럼 네.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한다거나 면회를 요구한다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기 기다리기 이런 거라는데 예. 그럼 뭐 이게 참 현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찰분들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것도 있어요. 실제 진짜 좋아서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네. 어디까지를 봐야 될까 고민은 되는데 게다가 정확히 누가 봐도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해도 10만 원인데 벌금이 범칙금 범칙금 이 범칙금은요 뭐 물품을 강매했다거나 아니면 노상방뇨하고 똑같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 앞서서 56건의 실제 스토킹과 관련된 처벌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56건 중에 23건은 스토킹으로 경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가 너무 가벼우니까 강력한 범죄로 나갔던 거예요. 절반가량이. 처벌을 우습게 알고.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경범죄 스토킹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다가 결국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큰일을 당한 거죠. 그렇죠. 김영선 기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뭐 지난 14년 동안 계속해서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는 발의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그 15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의가 됐는데 예. 그 스토킹의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그리고 그 일반적인 구애 행위도 처벌하자는 거냐라는 일부 남성 의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계속 합의가 안 된 채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1980년부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심지어 가까운 일본까지 스토킹 행위 처벌법을 제정을 하면서 극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다시 그런 구태의연한 논란을 해야 됩니까? 양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 점에서 첫 번째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해외에서는 검증이 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것도 있고요. 또 스마트워치 얘기를 소개를 해주셨지만 접근 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운영할 필요도 있다. 지금 한 100m 정도밖에는 설령 접근 금지를 받기도 어렵고 받아도 100m 받기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100m면요, 그 있으나 마나 너무 가깝죠. 금방 순식간에 도달하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남성이 14초면 뛸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맞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지나친 집착과 어긋난 사랑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